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조금 새로운 용어들도 있고 해서, 저에게도 사실은 조금 새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그 분야는 정말 좀 통달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신경기관 관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일 거라서 처음 듣는 용어도 있으실 거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또 저희 제품이랑 연계를 해서 그 사례랑 함께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신경계는 중추신경이랑 말초신경이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추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나와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동을 우리가 관여하는 운동신경과 그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있거든요. 이거를 체성신경이라고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거 들어보셨을 건데 교감신경을 자율신경이라 하거든요. 요렇게 자율신경계와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장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 피부와 모든 조직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제 장기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그림을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은 보시다시피 뇌와 그다음에 뇌의 연수에서 연결되어서 내려오는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중앙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추와 말초가 서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주무시다가 귓가에서 모기가 앵앵앵앵앵앵앵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도 뜨지 않고 이 소리만으로의 정보만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잡아서 모기를 잡은 적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혹시 또 떨어지는 컵을 잡아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신경이 작동돼서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근육의 움직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컵을 잡는다든지 귓가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빠르게 뇌로 전달이 돼요. 이 뇌로 전달이 되면 뇌에서 위험 여부를 빨리 판단해 버리는 거죠. 판단하고 나서는 이게 말초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잡아라. 떨어지는 걸 잡아. 이렇게 손을 움직여.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신경계는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고 중추는 신경 정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중앙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뇌에서 뻗어나오는 뇌신경 12쌍이 있고요. 그리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또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말초라는데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아까 말한 체성신경이 있고 그리고 제가 조절 못하는 여러분들도 조절할 수 없는 간의 기능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폐가 움직이는 거, 소화가 되는 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자율신경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초신경인데, 여기서 이제 뇌와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받는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촘촘한 신경이 어, 뒤에 제가 얘기 드릴 3차 신경통 유발할 수 있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뇌신경은 우리가 냄새 맡고 보고 그다음에 듣고 하는 그리고 얼굴을 움직이고 씹고 하는 모든 안면 감각과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연수에서 나오는 척수에서 연결되어 있는 팔로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장기로도 연결되고 다리로 연결되는 이런 모든 신경이 척수신경이거든요. 이 척수신경은 31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신경은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신경은 우리가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꼬맹이들이 신경통이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애기들이. 초등학생이야. 아이고, 신경통. 근데 신경통이라든지 어떤 신경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고, 외상을 소리가 안, 통해서 안 일어나더라고요. 줄어지는가? 그래서, 이게 그래서, 4번 경추가, 제4번 경추가 혹시 손상이 되었을 때는 그 이하의 사지마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첫 번째 요추, 첫 번째 허리뼈가의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지마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은 외상을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아시는 분 중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뒤에서 이렇게 차가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하면서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어서 수술까지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외상을 되게 이게 조심해야 되고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신경 쪽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손목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목굴 증후군은 손목에 여기 중앙 있잖아요. 여기서 지나가는 신경, 정중신경이라고 있어요. 이 정중신경을 이 압박이 생기면서 여기에 터널이 있거든요. 여기가 압박이 생기면서 엄지부터 해서 새끼 손가락 빼고 4가지 손가락에 이렇게 신경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이 누르면서 손저림이 이제 서서히 생기는데 보통 막 손이 저려서 밤에 깨는 거예요. 자다가 여기가 이제 부어 오르면서 신경이 눌러지면서 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보니까 여기 수술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신경 손상으로. 여기가 보통 압박이 되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요. 젓가락질 하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심하면 컵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보니까 일단 노화 그리고 근육이 틀어졌을 때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이라든지 관절염 환자,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환자, 뭐 투석 맞는 환자 이런 분들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요. 신경포리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냥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래서 주간판이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보통 염증이 생겨서 또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신경계의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흔한 다발성 신경병증이 있어요. 이거는 발 양쪽부터 손 끝에서부터 해서 이 저림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심해지면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당뇨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감각을 못 느껴서 발에 돌이 있는데도 못 느끼고 상처가 나는데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운동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근육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행장애도 나타나고 아니면 이제 장기에 자율신경 장애가 일어나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경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다발성 신경병증이면서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릴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발 저림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발이 저리 돼서 요것만 하면 괜찮아 하는 방법은 없고 제가 보니까 진짜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뒤에 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굳이 막 여기서 그래서 신경통이라 하면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을 따라서 나타난 통증인데 신경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노화로 인한 거. 그래서 원인이 거의 이제 노화, 퇴화, 염증, 눌림, 이거 외상.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서 신경통으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수술 이후에, 이렇게 신경 손상, 미세 신경 손상으로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고로 인해서 어디를 다쳤는데 그 이후에 한쪽 팔이 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뼈 관리, 이게 이 외상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피가 끈덕해져서 안 될 수도 있고요. 눌러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뇌신경 그림 보여드리면서 3차 신경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뇌에 어, 12가지의 12쌍의 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신경에서 3가지도 이렇게 갈라져요. 3차 신경이라고 이렇게 1, 2, 3차선처럼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얼굴을 가지를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랑 여기 구렛나루 사이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이, 뭐지, 뛰는 거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3갈래로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반쪽이 아프거든요. 보통 반쪽이 아프신데 머리 여기 위에서부터 이 눈까지 이마까지 다 아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이 아프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아래 이 턱 쪽이 많이 아픈 경우가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이제 파트너분이 3차 신경통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치통인 줄 알 정도로. 근데 얼마나 아프냐면 너무 이렇게 번개 맞는 느낌이래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몇 초 하다가 또 괜찮아. 그리고 또 몇 초 아프다가 괜찮아. 근데 이게 심해지면 하루에 수백 번이 아플 수도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해도 양치질을 해도 세수할 때 이렇게 걸리기만 해도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신경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엄청 괴로운 신경통이 3차 신경통이고요. 이게 3차 신경통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를 뽑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좌골신경통. 좌골신경은 엉덩이 신경인데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아래 다리 밑으로 연결되는 제일 말초신경 중에서는 제일 굵고 긴 신경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것도 이제 염증,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저희 어머니가 좌골신경통이 60대 후반에 오셔가지고 좌골신경통이 심해서 한의원에 조금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식품 드시고 좋아지신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의 문제 중에서 4가지가 4대 신경계 질환이에요. 4가지 신경계 질환이 치매, 파킨슨, 뇌졸중, 간질.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앞에, 김지영 리더님께서 뇌관리 한번 해주셨어요. 네, 뇌관리 해주셨는데, 그때 이 부분을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신경병증, 4대 신경질환이 뇌 관련 질환이라는 거. 왜냐하면 중추신경이 뇌와 척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른 거는 손이 조금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엄청 타격이 크고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뇌졸중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뇌졸중 하면 그 병 중에 중자로 끝나는 병은 뇌졸중밖에 없다 하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다른 거는 뭐 증으로 보통 끝나잖아요. 골다공증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뇌졸중은 증이 아니고 중이거든요. 그래서 병 중에는 중으로 끝나는 병은 뇌졸중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뇌가 갑자기 졸지에 중상을 입는 거예요. 2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죽어가는 거. 갑자기 확 죽어버려요. 괴사가 되는 거. 2번째는 뇌출혈, 뇌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주변에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거. 예,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는 게 뇌경색과 뇌출혈이에요. 그러면 뇌경색이 많을까요? 뇌출혈이 많을까요? 네. 뇌경색이 많습니다. 두세 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보험 드실 때 뇌졸중 됩니다 하고 보험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뇌경색은 안 되더라.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조금,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놓으시고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이 있거나 본인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렇다면 바로 119를 부르셔야 돼요. 제가 뇌졸중에 대해서 FAST,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FAST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조 증상으로. 자, F는 face입니다. face. 거울을 보고 웃었을 때, 한쪽이, 이렇게 한쪽 면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한쪽이 내려앉아요. 이런 경우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의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죠. 팔이에요, 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한쪽이 힘이 탁 빠지면서 떨어지거나 한쪽 다리가 같이 떨어지거나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측 마비가 일어나는 거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S는 스피치, 말을 했을 때 어눌한 거예요, 발음이.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따뜻해요. 이게 안 돼요. 이걸 하라고 했을 때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따뜻해요가 안 돼요. 이렇게 발음 장애가 잠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놔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F 마지막에 T가 타임. 엄청 빠른 시간에 119를 불러라는 거. 이 세 가지 다른 또 갑작스러운 두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뇌졸중이면 내일 검진 신청해서 갈까? 그 골든타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3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의사분들 중에서는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 증세가 나타나면 자식한테도 전화하기 전에 내가 팔, 다리 주무르기 전에 119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라. 목욕하고 가방 싸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졸중 전조 증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치매는 알츠하이머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잖아요. 알츠하이머가 거의 70%고요. 요거는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뇌 전달 물질, 이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 양이 줄면서 운동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킨슨이 걸리신 분들은 보폭이 되게 작아지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뇌전증은 뇌 신호 전달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중추신경 장애라든지 술을 너무 많이 계속 드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당뇨로 인해서 신경병증, 아까 말초신경병증이라서 저림이 양쪽으로 한쪽이 아니고 양쪽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사실은 더 신양말 신은 정도의 부위에서 저리고 찌르고 뜨겁고 차갑고 그런 감각들이 느껴지다가 이게 점점 타고 올라오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아예 신경이 죽어서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면 발 관리 잘하라. 당뇨 환자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신발 안에 돌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돌이 어디를 상처를 내서 그 부분이 괴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발 관리 되게 잘해야 되고 일단 당뇨가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조절 되게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뇨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근육이 마비되거나 물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이라 해서 제가 자율신경병증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되게 많대요. 자율신경병증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원인을 모르고 병명을 모르고 다른 치료를 되게 많이 하신대요. 자율신경병증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MRI 찍어보고, 뭐 CT 찍어보고, 오만 검사 다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데 나는 너무 괴로워하신 분 계세요. 근데 증세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시면 너무 몸이 천근만근이고 손, 발이 차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정말 피곤하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불면증 있고 소화 안 되고 변비 설사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자율신경계 이상일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걸 모르고 다른 치료만 계속 하면서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편하면 이제 다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나 노화나 몸에 염증 생기는 거,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것만 잘 하시면 사실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면 신경 관리가 된다라고 저절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상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리더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AGE거든요.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다른 말로는 당독소라고 얘기하거든요.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했을 때 몸에서 단백질이랑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밖에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육고기가 뜨거운 고온에 당이랑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 고온에서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 그럼 어떤 음식이 많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 닭튀김 그리고 뭐 스테이크, 양념 뭐 불고기 이런 종류들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음식이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를 엄청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빵은 동물성 아니지 않아? 안에 우유, 뭐 달걀, 뭐 치즈, 버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후식 종류들 있잖아요. 달콤한 뭐 비스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식류 이런 부분들에서도 최종 당화산물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얘가 제가 지금 신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뇌세포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일으키고요. 그 최종 당화산물은 건강에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심장, 폐, 신장, 간, 그다음에 관절, 뼈까지도 엄청나게 공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정말 몸에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몸에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밖에서 들어오거나 안에서 생겼을 때 산화 염증반이 엄청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세포 중에서 어디 세포가 간세포가, 신장세포가, 그다음에 신경세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이 물질들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 얘들이 있으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빨아들이면서 얘를 없애는데 그럼 얘들이 심장이나 신경이나 간이 엄청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먹지 마라 하는데 나 뭐 먹어? 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먹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샤브샤브라든지 이렇게 고온에 직화 굽는 거 되게 안 좋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육이라든지 이렇게 찌거나 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괜찮다 합니다. 그것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당을 좀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여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되게 최종 당화산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치매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치매가 온 경우를 제3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랑 같이 쓰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글리코다운 당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있는 이 글리코다운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글리코다운은 글리코겐이 포도당이잖아요. 이거를 혈액 안에서 다운시킨다. 이래서 이름이 글리코다운이고요. 저희 뉴트리라이트는 완벽하게 만들고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글리코다운이 나왔을 때 정말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 식물 중에서 바나바 잎이라고 얘는 인도의 자부심으로 불리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이 바나바 잎을 여러 가지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데 특히 혈당을 강화시키는 원료로 기능성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글리코다운을 바나바 잎도 필리핀산이 있고 인도산이 있는데 인도산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손꼽히는 식물성 원료 전문 기업이 있어요. 보테닉 헬스케어사에서 그 혼입이 없는 100% 바나바 잎을 저희 원료를 추출부를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이 안에는 코로솔산이라고 인슐린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해요. 얘가.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다당 붙어 있는 당을 이렇게 쪼개는 소화효소를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를 해요. 그러면 포도당으로 안 바뀌겠죠. 포도당으로 안 바뀌면 과잉이 됐을 때 이게 지방으로 가는 건 들어보셨죠? 그러면 살도 안 찌겠죠? 혈당도 안 올리겠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제품 중에서 슬림 스마트랑 그리고 카보저스트하고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 다이어트 체중 조절 식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리코다운은 당뇨가 오기 전 단계의 당뇨 있잖아요. 있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게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50세에서 55세에서 70세 되는 당뇨 전 단계인 분들 32명을 대상으로 이 바나바 잎의 그 유효 성분 있잖아요. 코로솔산 기능성 성분을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15일 만에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떨어지더라 하는 임상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기능으로 또 당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고 있는데 저희는 부원료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잎뿐만이 아니고 크로마연, 셀레늄,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까지 들어있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6종이 다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혈액 안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조절하는 애가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 들어가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기능을 하고 바나바잎의 고로솔산이 인슐린 역할을 한댔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크롬이 세포의 문을 1차선이 아니고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안으로 엄청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췌장의 기능이라든지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요런 또 부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나이아신하고 비타민 B6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는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인슐린 이게 안 잡히셔가지고 그 당이 안 잡히셔서 당뇨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의사분들이랑 상담하고 드시면 되는데 드셔도 되는 경우에는 만일에 이제 나는 당뇨약을 이제 시작해서 하나 먹고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메타포민이라는 제제를 우리나라는 맨 먼저 처방하는 약이 그 약이거든요. 그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간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면서 비타민 B군이 몸에서 소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셔주셔야 되는데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부원료로 인시투라고 북대서양에 사는 서양 갈조류인데 다시마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미네랄을 제거를 하고요. 폴리페놀이 엄청 들어있어요. 얘들도 인슐린 저항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혈당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당뇨 있는 분들이 식후에 졸음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개선시켜준다라는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 글리코다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나는 식사 관리도 되게 잘하고, 식단도 엄청 철저하게, 밥도, 재서 먹고, 그리고 과일도 정말, 그램 달아서 먹는다. 그리고 운동 정말 열심히 한다. 근데 당이 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부신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얘는 여차하면 도망갈 상황을 이라고 내 몸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면 피 안에 혈당이 포도당이 많이 있어야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피 안에 혈당이 엄청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신 건강이 깨졌을 때 인슐린 조절이 안 된다, 당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신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그중에 비타민 B와 C,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부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 안에 아세로라씨, 진짜 대단하죠. 이 아세로라씨를 가지고 가면 언제 씨를 뿌려서 언제 수확을 했고 언제 가공을 했는지가 다 추적이 되는 그런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어떤 효과도 있냐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통에 좋은 비타민, 인증받은 비타민이 비타민 C고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1, B6, B12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신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가 B군이라 했는데 저희가 B군이 이렇게 대표적인 게 3개가 있더라고요. B군은 8가지가 친구로 같이 다니는데 다 들어있는 게 이스트비 비타민 B 플러스고요. 그리고 판토블렌드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게 신경이 이렇게 전선막처럼 되어 있다면 여기 전선 피부에 싸고 있는 게 마이엘린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복구시키고 얘가 이게 까지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게 B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토블렌드 안에 B1이 8,000% 이상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B6도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토블렌드도 넣어놨고요. 신경통에 정말 좋다 해서 식약처에서 써도 된다라고 했던 게 비타민 B1,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B6, B12예요.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요렇게 신경통 비타민이다. 요렇게 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 되게 좋다 해요. 제가 만나신 분 중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을 다쳐서 왼쪽 무릎 수술을 하신 거예요. 수술하고 안에 핀을 박았다가 핀 빼는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서 정말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정말 계단 한 칸을 못 올라가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몸 안에 그거를 통증을 완화시키는 뭐 기계도 달았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그분의 어머니도 너무너무 맨날 기도하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나가서 계속 운동시키고 해서 지금은 멀쩡해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병원에서 운동밖에 없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와. 근데 이 물질이 진짜 뇌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뇌에서 나오는 단백질인데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를 성장시키고 학습이라든지 기억력, 뭐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또 나오냐면 이게 푹 자면 나와요. 충분하게 잘 자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방이나 설탕 섭취를 줄이면 괜찮고요.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잘 하시면 BDNF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BDNF가 나오면 뇌가 뭐 몇 살까지만 자란다 이런 얘기 있지만 지금은 그 이론이 조금 죽을 때까지 자랄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게 충분히 크는 시간은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뇌세포는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뇌세포 그림 보이시죠? 이 뇌세포에 가지가 있는데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신경 전달도 빨리빨리 잘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가지가 많아진 거를 구조적인 신경 가소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5개였는데 5개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소성이 있다라는 거는 10개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운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3개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렇게 가지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거를 보시면 기능적 신경 가소성이 증가해요.
이건 뭐냐면, 뇌세포와 세포, 신경세포 사이에는요, 이게 간격이 있거든요. 이 간격 사이를 시냅스라 해요.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수용체가 이게, 어, 반응을 하면서 신경 전달이 화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 물질이 많아지고 수용체가 늘어나는 거는 기능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25센트 라이더입니다. 어, 이거 타고 나면 좀 기분 안 좋아지시던가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할까 말까 엄청 망설이다가 타고 나면 엄청 기분 좋아지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매일 15km씩 달리고 있는데 컨디션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제가 제품으로 그 영양소로 또 전달을 한다면 이렇게 권해드린다면 그 가지수가 많아지는 구조적 신경 가소성을 늘리는 애가 DHA입니다. 그래서 BDHA 제가 추천드려 보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만드는 거 콜린 들어보셨죠?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 원료가 되는 게 레시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사실은 뇌신경이라든지 신경에 구조적, 기능적 가소성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그런 기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뇌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글루테메이트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A가 계속 많으면 뇌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차에 들어있는 태아닌이 이 글루타메이트 대신에 이렇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가 손상받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요. 은행잎 볼게요. 은행잎은 앞에서 아마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NRF2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은행잎 안에 식물성 플라보놀 배당체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식물 영양소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어, 세포 안에 NRF2가 어떤 단백질이랑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우리 몸 안에 산화 반응, 그러니까 염증이라든지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딱 떨어져서 핵 안으로 들어가요. NRF2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핵 안에 DNA를 찾아 들어가서 DNA에서 항산화 그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적군이 침입했을 때, 어, 육군, 공군, 뭐, 해군 다 출동시켜 하고 DNA의 어떤 열쇠를 열어서 걔들을 다 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NRF2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냐면 더블릭스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은행잎 추출물에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 관련, 우리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진코엠 드시잖아요. 그리고 뇌의 알파파를 유도하기 위해서 F옥타코산을 집중력을 위해서 먹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진코엠은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 우리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가 제가 본사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진코 제품, 은행잎 제품이 사실은 우리 제품 나오기 전에 많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코 제품이 거의 싹 들어갔어요. 근데 본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식약처에서 진코 제품 중에서 그 안에 우리가 진코엠 안에 들어있는, 치매를 예방하고 그 치매를 유발하는 그 물질들을 없애주는 게 그 플라보놀 배당체잖아요. 이게 이제 뇌세포에서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뇌세포 밖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뇌세포 안에 생기는 타우 단백질을 없애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든 정말 순수 은행잎으로 만든 거는 그 플라보놀 배당체의 그림이 자연물하고 거의 일치하겠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뽑아냈으니까, 농축시켰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합성을 했으면 이게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치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못 판다라고 식약처에서 그
제재를 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진코 제품이 거의 싹 다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거. 그래서 9월에서 10월 초록색 은행만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부원료도 들어있거든요. 치매는 7단계가 있거든요. 치매가 오는데 7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1, 2단계는 거의 20년이 지속이 돼요. 20년 정도가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치매 진단 받는 데까지 진행이 20에서 25년 정도 걸리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 2단계는 거의 20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치매인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미리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 케어 한번 해보신 분들이 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지 기능에 관련된 세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부터 저 사람 조금 자꾸만 왜 저러지? 요런 증세가 3단계부터 나오거든요. 7단계 중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뇌 관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제가 아까 신경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꾸만 제품이 가니까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신경계를 하고 있는데, 신경계에서 그 신경계를 보호하고 신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염증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혈액의 당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메가3가 염증 억제에 탁월합니다. 이 염증을 없애는 제품 뭐야 했을 때 오메가3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염증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뉴트리마린 네. 오메가3가 나왔어요. 그 뉴트리마린 자동차 바퀴 오메가3는 누가 만들었어? 네, 뉴트리마린 오메가3는요, 기존 오메가3에서 그냥 차세대 오메가3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본사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 그러니까 완전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으로. 그래서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차피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오메가3를 할 때 그 검사 항목이 있거든요. 검사 항목이 있는데 어 저희는 저희만의 검사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준은 검사 항목이 7가지예요. 7가지. 그리고 국제 기준은 11가지고요. 우리 뉴트리라이트 기준은 26가지라는 거. 그래서 기준도 까다로운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기준보다 1000배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메가3가 언제 나왔냐면 1995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뉴트리라이트에서 오메가3는 1987년도에 처음 선보였어요. 근데 RTG 얘기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RTG 제품으로 나오다가 이제 더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오메가3가 지방이잖아요. 이거를 물에 잘 녹는 형태로 아주 잘게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론인데 이거는 3 마이크론까지 쪼갰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100분의 3 크기로 쪼개서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3배에서 6배 정도까지 올린 거고 뭐 안전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4가지 오메가3의 기능성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에서 제3의 오메가3라는 ALA 알파 리놀렉 액시드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염증 관리할 때요. 뺄 수 없는 게 장 관리거든요. 우리가 장이 안 좋잖아요. 이게 보시면 장이 안 좋으면 이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요. 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파란 선으로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하고 뇌는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감이다. 이게 뭐랍니까? 뇌가 아니고 장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 인간을 읽어보면서 진짜 놀랬던 게 제가 아는 언니가 고지혈이 되게 심해서 정말 음식 조절하고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냐면 당신처럼 식사 관리도 잘 식단도 좋고 운동도 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면 고지혈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언니는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만 이제 상담을 해서 일단 그러면 심각한 상태 아니니까 레시틴하고 다른 거 이제 다 먹어보면서 관리하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염증에 대한 답을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고 염증이 한 가지 원인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는 것 같고 뭐지 하고 보니까 장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불균형 상태가 되면 염증 물질이 확 생기거든요. 그게 몸에 염증이 엄청 생기는 게 장인 거예요. 그래서 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뉴트리언트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유산균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병 검사를 하셔서 정말 맞춤으로 드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1조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장에 사는 균이요. 사람의 지문과 똑같대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장 관리를 본인한테 맞춤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DNA가 손상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산화를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정말 최고 중에 최고가 더블렉스잖아요. 그래서 더블렉스는 DNA 손상을 억제한다라는 게 엄청 많은 임상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엄청난 권위가 있는 뉴트리언트라는 학술지에서 표지 모델로 더블렉스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19개 논문 중에서 경쟁해서 표지로 선정이 된 게 더블렉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은행잎 추출물 얘기 드릴 때 NRF2가 DNA 안으로 들어가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댔거든요. 열쇠를 열어준댔거든요. 그 NRF2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게 더블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계 관리할 때 염증, 산화, 당화, 혈액순환, 그리고 외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에 도움되는 영양소 오메가3, MSM도 엄청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항산화 영양, 프로바이오틱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증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먹어야 돼? 너무 많아. 앞에 제품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신경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 신경 관리는 사실 미리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는 안 되겠고 두 개만. 네, 아까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이랑 골든팩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더블렉스 우리가 현대인들이, 한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인들 중에서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락지수라 해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더블렉스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더블렉스 중에서 한국 더블렉스예요. 그래서 더블렉스가 항산화 지수 높고요. 그러니까 DNA를 보호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 아까 신경통에 좋은 비타민이 B1, B6, B12,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신경통에 좋은 영양소거든요. 다 들어있죠. 그리고 오메가3 이번에 마린으로 바뀌었는데 오메가3 염증에 좋죠. 뇌도 보호하죠. 인지 기능도 올리죠. 그리고 조인트 가드에 MSM 엄청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으면서 이 골든팩을 드시면 조금 노화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어머니가 60대 초반부터 신경통 약을 드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품을 그때는 뭐 플래티늄도 되기 전이니까 결혼 전에 더블렉스 오메가3 이런 거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조인트까지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지시고 신경통 약을 아예 끊어버리시고요. 60대 후반에는 좌골신경통 때문에 되게 고생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인트 가드하고 이거 다 드시면서 병원 안 가시고 그냥 괜찮아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구 엄마가, 이거 안 돌아가네요.
저희 친구 엄마가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어,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20, 30년 넘게 그 신경통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드셨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엄마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한테 더블랙스를 다 드렸는데 엄마가 그 진통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감기로 입원까지 하시는 그거는 그냥 수순이었었는데 그게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프다 하니까 엄마가 명지 사셨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시고 제 친구 집에 더블랙스를 들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머니가 이게 너무 본인이 좋으니까 딸한테 주고 싶어서 더블랙스를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시고 오셨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대상포진도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그 후유증이 신경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안내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 수면 관련으로는 굿슬립 밸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설명은 크게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검증한 안전한 원료, 미강 주정 추출물을 원료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가격이 좀 사람들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금액이 뭐 거의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3만 원대, 4만 원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강 주정 추출물도 비싸고요. 이게 저희가 자기 전에 새알을 먹잖아요. 이 새알 안에 50kg, 쌀 50kg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미강 성분의 이 조언이 있잖아요.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에 감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비싼데요. 이런 원료들이 부원료로 다 들어있고 수면을 유도하는 비타민 B군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원료 물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5가지 잠드는 데 시간을 감소시키고 총 또 푹 자게 만들고요. 총 그 수면 시간도 길게 하고 그다음에 낮에 졸림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탱커 미팅을 하면서 한 분이 사례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본인의 여동생의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얘가 엄마랑 이렇게 자면서 항상 새벽에 깨서 엄마를 깨운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깊은 잠이 들어있는 그 시간에 항상 깨니까 너무 항상 피곤했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혹시나 싶어서 아이 자기 전에 굿슬립 밸런스를 3알씩 먹인 거예요. 먹였더니 안 깨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 때문이 맞을지가 너무 궁금해서 끊어봤대요. 근데 또 와서 새벽에 깨우더래요. 그래서 다시 먹였더니 안 깨우더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나눔하고요. 어, 리플렉서 119 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우리가 얼굴 신경이 7,000개가 있으면 발에는 신경이 7,200개가 있고요. 뼈가 206개인데 발뼈가 52개면서 다리 근육이 23개면 발에 근육이 38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체의 2% 밖에 안 되는 이 발이 체중 하중을 싹 다 견디고 있고 피를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 하는데 부교감 신경이 발에 되게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리플렉서를 하시고 진짜 잘 잤다 하시는 분 계시죠? 주변에. 정말 푹 잤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가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추천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말고, 저희 어머니가 10대 후반에 허리를 다치셔서 허리가 굽으셨거든요.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키가 이렇게 조금 크신 편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작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줄기도 했고. 근데 리플렉서를 하루에 거의 한 2시간 하시거든요. 2시간 하시는데 우리 딸이 엄마, 할머니 키가 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탈로그를 한번 보시면 리플렉서 옆에
나무 목각 인형 그림이 있으면서 발이 이렇게 발의 근육이 깨지니까 무릎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고 이렇게 목이 틀어지고 하는 그 사진 있죠. 그걸 제가 넣고 싶었는데 못 찾아서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든지 어떤 신경을 관리할 때 거북목, 일자목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리플렉서라는 거. 그래서 저희 형제 파트너 중에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팔이 안 올라가셨는데 리플렉스 하시고 팔이 올라가신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신경 관리는 진짜 토탈 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드시면 안 되는 거 아까 AGE, 당 독소를 일으키는 물질 그런 음식들을 조금 제한하시고 운동 꼭 하시고 그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잘 쉬고 잘 주무시고 자율신경은 어떤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영양제 잘 챙겨 드시면서, 신경 관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신경계 관리 부분을 너무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파라리다님께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 주변에도 너무 신경통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오늘 정말 비타민이라든지 골든팩 같은 거, 대상포진도 신경계 질환이라서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은 안 받죠?